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환자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을 치료해오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보통 한의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증 환자나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이 가시죠. 그런데 한걸음 한의원의 경우에는 95% 이상 거의 전부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입니다. 가끔 다른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부 소개받아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이죠. 이런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분들은 99.9%가 병원에서 확진받고 오십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더니 디스크 증상이어서 검사하고 디스크로 진단받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한걸음 한의원에 오시면서 내가 궤양성 대장염인 것 같아서, 내가 크론병인 것 같아서 오시는 분은 없다 이 말이죠. 이 영상 보시는 환우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진단받으시기 전에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뭔지 모르고 이름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죠. 건강한 일반인 분들이 당뇨, 고혈압 이렇게 흔한 병이야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뭔지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분이 내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인 것 같아서 와봤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다 이 말이죠.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분들은 정말 99.99%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십니다. 보통 세 부류죠. 첫 번째 그룹은 진단을 받자마자 오시는 분들, 처음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진단을 받고 검색을 해보니까 양방에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검색해 보다가 한걸음 한의원을 찾으셔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양약을 시작하기도 전에 오시기 때문에 양약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진단 받으시고 양방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분들입니다. 양약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해서 모든 약들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완전히 치료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양약을 반복적으로 써봤는데 약을 쓸 때만 효과가 있고 계속 악화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는 검색하시다가 한걸음 한의원을 찾으셔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제일 많죠. 처음에는 양방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했는데 좋아지다 말다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하니까 결국 한걸음 한의원으로 오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양약을 드시다가 오시기 때문에 드시던 양약은 계속 드시도록 하고요. 한약으로 병행해서 치료하다가 완전히 호전되고 나면 양약을 끊도록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발병하고 진단받은 지 보통 1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달관한 도인 같은 스타일들이 많으세요. 10년, 20년 동안 양방치료, 민간요법 이것저것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거의 포기하고 살다가 어떻게 한걸음 한의원을 찾아서 한번 와봤다. 이런 분들이십니다. 양약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시는데 먹어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양약에 미련이 전혀 없죠. 한의원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어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한번 와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어떤 부류건 특별히 치료가 쉽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치료는 한의학적인 원칙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해 보여도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려워 보여도 생각보다 짧게 치료가 끝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99.99%의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오시는 거죠. 가끔 좀 의심이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문의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제가 상담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오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25년 5월에 한 분이 내원하십니다. 2024년 8월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나서 과자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다. 10월에는 피부염이 있어서 피부과에 가서 항생제 주사 맞고 항생제를 장기 복용했다. 그런데 항생제를 복용한 이후 2025년 1월부터 설사를 시작해서 한걸음 한의원으로 오실 때인 5월까지 계속 설사를 하신다는 거죠. 항생제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죠. 2주 전부터는 대변을 보고 나서 끝에 피가 한 방울씩 나온다. 대변은 하루에 3회, 물은변에서 설사한다. 점액변이 조금 나온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약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생제 먹고 설사를 좀 할 수도 있고요. 치질이 있어도 피가 조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확인하고 보자고 해서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를 했습니다. 5월 14일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 2800
2087점입니다. 이 수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2000점 이상 나오는 거는 염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 장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개월씩 설사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진단 받아보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어보시는 게 양방병원에서 진단을 안 받으면 치료가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양방병원 검사를 시키고 저도 검사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의 진단과 호전 척도가 양방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전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것은 양방적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서양의학에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양방적인 기준대로 따라가면 저도 치료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료할 때는 철저하게 한의학적인 기준으로 치료합니다. 한의학적인 진찰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지를 결정해야 제대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방 병명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실제로도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이름의 병명은 확정된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겁니다. 이러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라고 부르자 하고 약속한 것이거든요. 원인과 치료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양방병원에서 진단받고 오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치료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그냥 치료를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대변은 한두 번, 5월 30일부터 정상변 본다. 혈변, 점액변 최근에는 거의 없다. 대변 보기 전후로 복통 없어졌다. 7월 3일에 지방에 갔다가 바베큐, 빵 등을 좀 먹었다. 저녁에는 냉모밀 먹었다. 그날 저녁에는 설사를 많이 했다. 4일 아침에는 혈변, 점액변이 엄청 많이 나왔다. 치료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아직 장의 염증이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설사가 줄어들고 혈변, 점액변이 없어지면 환자분들이 마음이 벌써 해이해지죠.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당, 유당, 밀가루 같은 음식들 염증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죠. 그래도 보통은 음식 때문에 악화된 것은 조심하면 일주일 전후로 다시 회복됩니다. 8월 12일 대변은 한두 번, 정상변, 혈변, 점액변 없다. 9월 12일 대변 칼프로텍틴 124점, 5월에 2087점이었는데 4개월 만에 많이 좋아졌네요.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한약을 좀 띄엄띄엄 드십니다. 보통 하루에 2번 복용하시도록 약을 드리는데 하루 1번만 드십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가 다시 나빠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죠. 12월 24일 한약을 하루에 1봉 먹었는데 다행히 대변 칼프로텍틴 53점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떨어지고 있네요. 2026년 2월 22일 대변 칼프로텍틴 90점, 다시 살짝 올랐네요. 환자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약을 원칙대로 2번 드시고 제대로 치료해서 종료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한약을 다시 잘 챙겨 드십니다. 처방은 안 바꿨습니다. 2026년 3월 25일 대변 칼프로텍틴 18점, 확 좋아졌네요. 네, 이렇게 가야죠. 환자분들이 치료 막바지가 되면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빨리 치료를 끝내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까지 찬찬히 치료를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변은 하루에 1번, 정상변, 잔변감 없다, 혈변, 점액변 없다. 다음번에 검사해서 수치가 정상이면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에 본인이 염증성 장질환인 것 같다고 오셨던 특이한 환자분 치료 사례 봤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검사했으면 아마도 장에 염증이 발견되어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진단받으셨을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확진받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 중에서 염증의 수준이 심하지 않아서 그럭저럭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스턴트 음식, 화학 첨가물 등이 들어간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인스턴트 음식 조심하시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새로 개편된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